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영어 긍정은지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쉬운 영어 한번 배워볼게요. 긍정은지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은 우리가 코를 풀다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를 흥 하고 푸는 거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blow one's nose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이 once 부분에는 my, your, his, her 이라는 소유격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코를 풀다라는 표현 말고 코를 파다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pick one's nos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에 관련된 다른 표현도 한번 배워볼까요? 콧물이 많이 나는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콧물이 흐르는 코는요, a runny nose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나 콧물이 나요 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요, I have a runny nose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코가 꽉 막힌 코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a stuffy nos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한글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려 볼까요? 코를 풀다는요? 네, 잘하셨습니다. blow one's nose. 이번에는 우리가 영어 문장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blew my nose so hard. 아까는 blow였죠. 지금은 blue라고 하는데요. 우리 blow의 과거형이고요. 발음은 blew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코를 정말로 세게 풀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Did you blow your nose? 당신은 코를 풀었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Did you? 라고 물어보면은요, 했나요? 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요.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세요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try not to니까요. 하지 마세요 라가 되겠죠. 그러면 try not to blow your nose. 코를 풀지 않도록 하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이번에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I blew my nose so hard. Did you blow your nose? Try not to blow your nose.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글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코를 너무 세게 풀었어요. 당신은 코를 풀었나요? 코를 풀지 않도록 하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Blow your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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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we stop somewhere so I can blow my nose and wash my face? Can we stop somewhere so I can blow my nose and wash my face? Can we stop somewhere so I can blow my nose and wash my face?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가 카페나 식당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리를 잡는 거죠. 우리 자리를 잡다는 영어로 과연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get a table. 우리 get이 가지다라는 뜻이니까요. 테이블을 가지다, 즉 자리를 잡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야외 좌석을 잡다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정답은 get a table outside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outside는 밖에라는 표현이니까요. 우리 밖에 야외 좌석을 잡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창가 좌석을 잡다라는 표현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get a table by the window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by는 근처, 옆에라는 이제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요. 우리 창가의 옆에 있는 좌석이라는 뜻의 a table by the window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리를 잡다라는 부분을 한글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get a table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문장, we got a table. 우리 자리 잡았어요 라는 표현이죠. get의 과거 표현인 got을 썼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두 번째 표현, can we get a table? 우리가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can we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고요. 자, 세 번째는 get a table for two. 우리 동사로 시작하면 뭐뭐 해주세요 라는 명령문이니까요. 우리 자리를 잡아주세요. 네, 뒤에 부분에 for two 이 부분이 나왔어요. 이 두 사람 좌석을 잡아달라라는 뜻이에요. for이 무엇을 위해란 뜻이니까 두 명을 위한 좌석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각각 전치사는요, 이 전치사의 고유한 의미를 떠올려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We got a table.
Can we get a table? Get a table for two.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글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는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자리를 잡을 수 있나요? 2명 자리를 잡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원어민 음성 들으면서 듣기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들어보세요. Hey guys, here, got a table right here. Hey guys, here, got a table right here. Hey guys, here, got a table right here. Do we get a table or do we leave? Do we get a table or do we leave? Do we get a table or do we leave? Okay, I got a table for you right now. Okay, I got a table for you right now. Okay, I got a table for you right now.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토끼가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반성하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reflect 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reflect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반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지금처럼 어떤 것을 on이랑 같이 쓰면 어떤 것을 반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reflect on과 비슷한 다른 표현도 한번 배워볼게요. dwell on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과거를 곱씹는 느낌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dwell on은요, 조금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내가 좀 후회되는 과거를 계속 반성하거나 아니면 조금 곱씹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을 수 있어요. dwell이라는 단어는 원래 살다, 거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on이라는 의미가 있으면 무엇을 위해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나간 과거 위에서 계속 이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서서 계속 곱씹고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을 표현한 단어라고 외우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를 곱씹고 이런 좀 부정적인 느낌보다 그저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정답은 look back 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글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반성하다는요? 네, 잘하셨습니다. reflect on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영어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reflected on it.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성했어요 라는 과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성했니?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 reflect on yourself. 자신을 반성하세요 라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글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려 볼게요. 저는 그것에 대해 반성했어요. 그것에 대해 반성했니? 자신을 반성하세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너무 빠르면 잠깐 멈추고 나서 해주셔도 괜찮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reflect on 부분을 원어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게요. 듣기 연습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들어보세요. Reflect on your life. Reflect on your life. Reflect on your life. While I was in jail, I had a lot of time to reflect on my life. And while I was in jail, I had a lot of time to reflect on my life. And while I was in jail, I had a lot of time to reflect on my life. And it's the time when we reflect on the things we've just done. It's the time when we reflect on the things we've just done. It's the time when we reflect on the things we've just done. 자, 다음 표현입니다. 지금 옆에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과연 준비하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prepare for 명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명사 부분에는 준비 대상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발표를 준비한다라고 하신다면요. prepare for my presentation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prepare for 명사의 이 명사 부분은 무언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저녁을 만들다에 가깝잖아요. 이럴 때는 for를 쓰지 않고 그냥 prepare dinner 이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for 뒤에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수고를 해서 준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나 지금 나갈 준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우리 prepare for를 쓰면 조금 어색합니다. 그럴 때 나갈 준비는 우리가 뭔가 옷을 입거나 아니면 뭐 화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prepare for 대신에 get ready to 동사 원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나갈 준비를 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요. get
ready to go ou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get ready는 준비가 되다 라는 뜻이고요. to go out은 나가려고 라는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글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presentation 같은 것을 준비하다. 네, 잘하셨습니다. prepare for 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영어 문장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he prepares for a test. 그가 준비한다 for a test. 테스트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he가 지금 3인칭 단수고 현재였기 때문에 prepares s까지 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are you preparing for it? Are you preparing for it? 우리 비동사랑 ing 같이 쓰면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진행형이 돼요. 그래서 Are you preparing for it? 하면은 너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I must prepare for the exam. 나는 그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저와 함께 따라서 읽어볼게요. He prepares for a test. Are you preparing for it? I must prepare for the exam. 잘하셨습니다. 한글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그는 시험을 준비해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나는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원어민 음성을 통해서 듣기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I've prepared dinner. I've prepared dinner. I've prepared dinner. They prepare for battle. They prepare for battle. They prepare for battle. Give him another week to prepare for that test. Give him another week to prepare for that test. Give him another week to prepare for that test. 자, 다음 표현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많이 쓸만한 표현이죠. 환불받다. 지금 옆에서 그림을 보면 환불받기 위해서 막 싸우고 있는데요. 자, 환불받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get a refund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환불 중에서도요, 전액 환불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간단합니다. refund 앞에다가 full 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full은 꽉 찬 이란 뜻이에요. 전체 다 란 뜻이니까 a full refun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환불 말고 부분 환불이라는 표현도 우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부분 환불은요, a partial refund 라는 표현을 씁니다. partial은요, 우리 part에서 나왔어요. part는 부분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실 텐데요. 우리 part에서 partial 하면 부분의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분의 환불이라는 표현으로 a partial refund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번에는 우리 환불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가져오셔야겠죠. 영수증을 가져오다 라는 단어는 과연 어떻게 쓸까요? 네, 정답은요, bring the receipt 라는 표현을 씁니다. bring이 가져오다고요. receipt 하면은요, 영수증이에요. receipt라는 발음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receipt가 아니고요. recept도 아닙니다. receipt. C 부분이 조금 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한글 부분만 보고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환불받다는요? 네, 잘하셨습니다. get a refund 였죠. 이번에는 우리가 영어 문장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they got a refund. 그들이 환불을 받았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우리 get의 과거 표현인 got을 썼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 how do I get a refund? How do I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how, 어떻게, do I, 내가 get a refund, 환불을 받습니까? 라는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I'd like to 하면은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고요. get a refund 하면은 환불받고 싶어요. own these ticket. 여기서 전치사 own을 쓴다라는 거 유념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티켓에 대해서 내가 환불받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They got a refund. How do I get a refund? I'd like to get a refund on these tickets.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한글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까요? 그들은 환불을 받았어요. 환불 받는 방법이 뭐예요?
이 표들을 환불받고 싶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듣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어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Did he get a refund? Did he get a refund? Did he get a refund? Get a refund? Get a refund? Get a refund? No, we don't get a refund. No, we don't get a refund. No, we don't get a refund. 마지막으로 1분 초간단 문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can하고 could를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 can하고 could라는 조동사는요, 능력을 표현을 할 때, 허락이나 요청을 표현할 때 씁니다. 이때 can하고 could는 조동사인데요. 조동사는 동사 앞에 붙어 있는 의미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가 eat이라면요, can eat 하면은 먹을 수 있다, 혹은 먹어도 된다라는 허락의 의미도 쓰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의문문으로 받고 싶으면 조동사를 맨 앞에 나오고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an I do it?처럼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제가 대성공 도장 찍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웠던 표현은요, 계속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내뱉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또 까먹으시면 다시 한번 시청하셔서 계속해서 입으로 내뱉는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긍정지쌤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이빠이.